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입니다. 오늘 우리 장 흐름이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1%, 코스피가 1%, 그리고 코스닥이 0.9% 올려 세우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점도 투심에 영향을 미쳤고, 또 특히 오늘은 2차 전지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이지환 전문가가 이번 주 전략 세워드리면서 2차 전지에 특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만약에 어제 저희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서 기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 내는 전략들 함께 세워가 보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이 시간 채워드릴 이지환 전문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일주일에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남은 시간이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남은 시간 또 이지환 전문가 채팅방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좀 어떤 내용들 오가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종목 상담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과연 이제 어디가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특히 이제 시세가 좀 급변하는 단기 종목들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참여도가 높지만 전체적으로 수익은 또 카톡방에 보시면 수익 많이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제가 또 알찬 정보들 제공해 드리면서 밀고 서로 땡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도 쌓이고 좀 재미난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좀 정도 쌓아가면서 또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도 서로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 이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함께 알려주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방법들 외에도 조금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이지환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에서도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시장 어땠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어제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좀 이제 2차 전지에 밀어붙이자라고 이지환 전문가께서 전략을 좀 주셨는데 오늘 2차 전지주가 정말 잘 갔습니다. 그야말로 오늘장 2차 전지가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코스피에는 기관의 수급이 장을 이끌어줬고 코스닥은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5G 관련주들 흐름도 오늘 좀 괜찮았죠. 자, 전문가님 오늘장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주도 섹터로 갈 종목들은 가고 낙폭이 컸던 종목들도 반등을 주고 있다. 어제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면서 이제 강조했던 섹터들 4개가 굉장히 큰 폭을 좀 띄었습니다. 5G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PCB, MLCC 특히 이제 이 부분 좀 주목하자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역시 삼성전기가 큰 폭을 띄었고 역시 5G도 올랐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에 좀 등락
하락이 있었지만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결국 이제 올해 가야 되는 주도 섹터들은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 특징을 좀 본다면 오늘 화학 섹터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큰 폭의 상승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 섹터는 이제 전방 산업에 따라서 중국과의 경쟁 관계, 가격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큰 부침을 받았고 작년에 한 해 동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리면서 좀 기대치가 신종 코로나와 좀 무관하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 화학 섹터는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1차 상승 중에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물량이 이제 크게 싫지를 않습니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미 파생 쪽에 대부분의 물량들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내려갈 때도 올라갈 때도 큰 매도, 큰 매수 없이 주도 섹터를 관리하면서 지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도 이제 주가는 이 4분기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주도 섹터와 비주도 섹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갈릴 수 있는 분기점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점검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종목들 궁금하시니까 바로 종목 상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문자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종목은 아세아제지고요. 매수가가 35,800원입니다. 그리고 1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세아제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택배 물량 증가 예상에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살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아세아제지는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여파가 없고 이 택배 종목이 뜨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 종목한테 더 호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최근에도 문의를 좀 받았던 종목인데 신종 코로나 관련해서 제지주를 어떤 걸 추천하겠냐 했을 때 제가 1번으로 아세아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주가 탄력은 대림제지나 이런 부분이 더 높습니다. 근데 왜 아시아제지에 주목을 좀 해봐야 되냐면 아시아제지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거의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실적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 펀더멘탈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들어오면서 이 아시아제지 포가 얼마냐면 포가 3, 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5 미만일 때 제가 좀 주목하라 그랬는데 이 종목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와 맞물리지 않았으면 이 종목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이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한 번 이렇게 눌려지는 이제 구간이 좀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지선은 지금 단기 지지선은 32,000원인데 최저가까지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이 여기를 하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봤을 때 여기 하회하면 퍼가 2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회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사실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지지선 32,000원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이제 4만 원으로 드리는데 사실 이 목표 가격은 훨씬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문제, 신종 코로나 문제가 하면서 택배 업종이 확 뜨면서 제지와 관련된 특히 골판지 관련된 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한 번 이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지지 과정을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2차 목표 가격은 4만 한 7천 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세아제지 오늘 먼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와 관련해서도 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서 이전부터 눈여겨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 좀 해드렸는데요. 1차 목표가 4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현대위아요. 현대위아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44,400원에 한 15% 되는데요. 네. 예. 44,400원에 15%요. 이 네네. 종목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어저께요. 어제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급락 나오고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사셨네요. 그렇죠. 네.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온다 그렇죠. 자동차 관련된 쪽으로. 저기 뉴스 보고 산 게 아니라요. 예. 저기 기계 관련 쪽으로 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현대차가요. 네.
앞으로 내연기관 차를 갖다가 생산 안 한다고 매스컴 뉴스를 갖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사셨다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그 관련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고, 뉴스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현대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 하나고, 현대차가 이제 새로운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변화를 크게 한다. 이제 이 부분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자동차 주가 좀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이 얘기를 좀 많이 드립니다. 뭐냐면, IT 섹터는 지금 보시면 전방 산업하고 부품 소재 관련된 종목들 같이 잘 올라간다 그렇죠. 근데 이 완성차와 관련된 부분은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 업종은 굉장히 좀 등락률이 낮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죠.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술적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지 받아야 될 곳에서 일단 지지를 한번 받았습니다. 4만 원의 지지를 좀 받았고 결국에 이제 급락이 나오더라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지지선은 좀 강하다 그렇죠. 그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은 4만 원으로 설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급락과 관련해서 내려오면서 이쪽에 이제 매물은 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기간으로 V자 반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간 조정 내지 가격적으로 좀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걸로 좀 예상은 됩니다. 이 자동차 업종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연초에 가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종이.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10대 우리나라 10대 기업들 중에서 작년 초반에 기업 실적이 나아질 거라 생각이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약해지고 다른 종목들은 강해지는데 올해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세가 좀 나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은 4만 원 정도 설정을 하는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이번에 고점에서 형성됐던 매물대가 있는 5만 3천 원입니다. 물론 자동차 업종이 지금 현재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나 펀더멘탈 받쳐 주면서 좀 올라가면 이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최소한 올 한 해는 다 잡아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보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는 4만 원 지지선으로 5만 3천 원 목표가 요 두 가지 선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현대위아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4만 원 지지선으로 1차 목표가 5만 3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이요. 매스컴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6,500원에 20%요. 46,500원에 20%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이솔루션 오늘 그 5G에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오늘 좀 그래도 5%가량 상승을 해줬는데 아직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오지 못했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보면 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46,500원이면 한두 달 전에 사셨다 그렇죠? 아니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작 12월 달에 사셨죠? 네. 예, 일단 좋은 종목을 사셨습니다. 이런 종목은 우리가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고, 이번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5G와 관련된 이슈는 지금 상반기에는 3월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중국이 좀 키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5G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시점부터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볼 만한 5G 종목에는 오이솔루션, 이제 대장주인 KMW, 그리고 서진 시스템, 이 세 가지 정도를 지금 가장 놓고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수급이 좋은 거는 서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오이솔루션하고 KMW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마 지금 이번에 이제 내려오면서 급락했던 구간대가 거의 한 4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으면 아마 여기는 특별히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G와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떴다가 내려왔다가 조정받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뭐 46,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여기는 금방 넘어갈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2,000원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 예, 무난하게 올라갈 건데 이제 52,000원이요? 예, 문제는 이제 52,000원을 넘어가려면
1분기에 가시적인 그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5G 종목 내에서도 1분기 실적이 튀는 종목과 튀지 못하는 종목이 이제 나뉠 거거든요. 그래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실적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분기에. 그래서 오이솔루션, KMW, 서진시스템 이 정도까지는 그 실적 좀 두각을 나타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52,000원의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여기서 전량 청산하지 말고 절반만 청산하세요. 절반만 청산하고 52,000원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고 나머지 절반을 대응하자. 요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릴게요. 예. 그 박스권에서 5만 원 선에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선 박스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 시기가 조금 지나갈 겁니다. 빠르게. 왜냐하면 지금 5G는 지금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게 시기상. 그래서 1분기에 지나면 1분기 사이에서는 박스권을 좀 오갈 수 있겠지만 아마 1분기를 벗어나면서부터 박스권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때 이제 52,000 넘어간지 못 넘어간지 보고. 1분기로 봅니까? 예? 1분기를 언제까지를 1분기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3월달까지 보시면 되죠. 3월달까지. 3월달까지요? 예. 근데 그 전에 주가는 뛸 겁니다, 아마. 3월 전에.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잘 홀딩 하시면서 52,000원 돌파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이솔루션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4만 원 선 지지선으로 해서 1차 목표가 52,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목표가에 오면 일단 절반만 청산을 하시고 나머지는 목표가 돌파하는지 여부 살펴보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 SDI요. 삼성 SDI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만 1,000원에 100%예요. 23만 1,000원에 100%요. 예. 지금 매수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굉장히 그래도 좋은 시점에 잘 들어가셔서 게다가 오늘 네. 또 호재도 나오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흐름 보였는데 지금 굉장히 일단 많이 수익 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축하드리고요. 자, 네. 앞으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오늘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사셔가지고 사실 이제 비중 100%면 혼을 좀 나셔야 되는데 너무 잘 사셔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고 여기서 사셨어요? 100%나? 100%요. 작년에 예. 저기 저 어느 방송에서 전기차주가 뭐 간다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잘 사셨고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당황했는데 매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도 이 종목을 많이 추천했는데 제가 추천한 것보다 낮고 예전에 이제 제가 주식 상담 이번에 우리가 여기 배트맨에서 살 때 삼성전자 100% 몰빵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하신 분 이후에 처음이신 것 같아요. 일단 수익은 축하드리는데 이제 100%이기 때문에 전략을 조금 세우셔야 된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삼성 SDI는 뭐 오늘 제가 이제 강의 파트에서도 좀 얘기 날 건데 굉장히 지금 사실 지금은 팔래야 팔 자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팔 기미가 보이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테슬라 관련된 단기적인 테마 이슈와 함께 그다음에 유럽 시장과 관련돼서 정기적인 이제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삼성 SDI는 그런 점에서 어쩌면 LG화학보다 좀 더 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지금 테슬라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전량 납품은 아니지 일본 업체와 교차 납품을 하면서 붐이 지금 LG화학 쪽으로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차 관련돼서 넘버원이 테슬라가 전 세계 한 20% 비중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BMW거든요. BMW가 한 13%, 14%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SDI는 BMW 그 전량 납품하거든요. 그러니까 SDI와 테슬라의 부분 납품하면 LG화학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정책적으로 유럽이 법이 먼저 바뀌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지금은 LG화학이 좀 앞서가서 보일지 몰라도 중기적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최탑으로 꼽는 게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일단은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보시면은 기술적으로 지금 봤을 때 아래쪽에 지금 지지선이 한 27만 원, 28만 원 요 구간인데 뭐 워낙 아래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위쪽에서 매수하셨을 경우는 목표 가격을 조금 짧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익절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매수가가 낮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를 지지선으로 좀 삼으면 일단 뭐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좀 보시고 아마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관련된 테마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갔다가 한번 꺾일 거예요. 꺾이더라도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는 부분은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한 36만 원, 37만 원 이렇게 갔을 때 비중 조금 줄이셔도 돼요. 절반 정도 줄이시고 최종 목표 가격은 일단 40만 원까지 보시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은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거는 테슬라의 테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원래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점을 보신다면 일단 목표 가격은 40만 원 설정해드리고 지지선은 27만 원인데 100% 비중이기 때문에 요 가는 동안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7만 원, 38만 원 이런 구간에서 좀 비중을 조금씩 줄이셔도 된다. 이렇게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매수하셨습니다. 매일 정도에 좀 매도 좀 한 50% 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면 한 36만 원에서 50% 하세요. 절반 정도.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좀 줄이시길 권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40만 원 가진 않거든요. 35만 원, 6만 원 갔다가 또 밀려내라 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잘 매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굉장히 수익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이전 전문가께서도 굉장히 놀라셨는데 전략 잘 짜드렸습니다. 일단 27만 원 지지선으로 해서 40만 원까지 들고 가보자 이런 전략 드렸고 36만 원에서 7만 원 선에 일단 비중 축소하면서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전략 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저 LG이노텍이요. LG이노텍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한 5% 되고 네. 또 가격은 14만 7,600원. 14만 7,600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LG이노텍 14만 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5%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뭐 조금은 수익 거니시기는 하세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바로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비중이 그렇게 안녕하세요. 높지는 않으시다 그렇죠. 좋은 종목은 사셨고 비중이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실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도 지금 조금 이익이 나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좋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죠. 왜 아쉬움이 남을까요? 이 종목이 삼성전기하고 항상 비교가 되잖아요. 삼성전기도 오늘 큰 폭으로 뛰었는데 이 종목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물론 주가는 잘 가고 있지만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있다 그렇죠. 이제 거기가 이제 이유가 좀 있는 거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큰 폭으로 뛰었고 어제 제가 이제 탑픽으로 말씀드렸는데 PCB와 MLCC 카메라 모듈에서 카메라 모듈이 지금 실적을 많이 견인해 왔고 지금 이제 PCB나 MLCC가 굉장히 이제 호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원래 PCB하고 MLCC 파트는 굉장히 레드오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근데 이제 LG이노텍이 이제 아쉬운 점이 있죠. 왜냐면 PCB와 이쪽 파트가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작년까지 딱 끌고 왔던 LG이노텍이 작년 하반기부터 뭐냐면 PCB 사업을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그게 약간 노른자가 됐는데 이제 그 사업 파트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배제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이 삼성전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것 뿐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지선은 아래쪽에 한 14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답보 상태를 보이느냐 하면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이나 이쪽으로 좀 주가가 견인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휴대폰 부품 관련된 쪽은 주가가 좀 정체 상태입니다. LG이노텍뿐만 아니라 휴대폰 부품 관련된 쪽은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이제 실적이 조금 반짝했다가 지금은 조금 이제 실적 깔아앉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그렇다 해서 꺾일 건 아닙니다.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은 14만 원으로 설정을 좀 하시고요. 일자 목표 가격은 일단 직전 고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까지 보시면 이 안에서 등락이 이렇게 되면서 몇 번을 터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이익 실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익 실현하고 다시 좀 잡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1분기 실적이 어떨까라는 부분은 PCB는 좀 좋아질 상황이 좀 됐고 MLCC 같은 경우는 올해 큰 폭으로 뛰는데 이제 LG이노텍은 이제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모듈만으로 얼마만큼 실적을 견인해 갈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16만 3,500원 직전 고점을 드리고 지지선은 14만 원. 요 목표가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몇 번 닿을 겁니다. 그때 청산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LG이노텍 상담해 드렸습니다. 지지선 14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 16만 3,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에이프로젠 KIC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2,990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비중이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하는데 2,99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은 아직도 손실 중이시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상담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계속했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지난번과 마찬가지입니다. 2,280원 정도의 아래쪽에 지지선을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12월 달에 고점을 치고 갱신하면서 내려오면서 고점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다 그랬죠. 그 구간을 보시면 한 3,000원에서 3,350원 요 사이에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3,000원 위에서부터 요 구간에서 좀 이익 실현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하셨으면 이제 밑에서 다시 한번 더 잡아볼 만한데 지금 현재는 이제 여기가 매수가이기 때문에 요 구간 안에서 지금 이제 이익 실현 기회를 놓쳤거나 안 그러면 이제 이후에 들어가실 수 있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래쪽에 지지선이 좀 낮습니다. 지금 2,280원 요 근처에 지지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매물대가 쌓이는데 돌파를 못했는데 이번에 또 넘어오면서 또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매물이 이제 좀 많이 쌓여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넘어가기는 다음번 반등을 줬을 때는 이제 고점이 또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매수하신 가격 근처인 2,990원 여기를 일단 목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가감하게 그 반등 줬을 때 테마가 형성되거나 반등을 줬을 때 그 구간에서 일단 잘라내는 청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 반등 시 청산 전략 드렸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이요. LG화학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LG화학 33만 5천 원에 네. 10%인데 5% 팔았어요. LG화학 3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그러면 일단 5%를 갖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떻게 됐지가? 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 33만 5천 원 굉장히 그래도 잘 들어가셨어요. 지금 아직도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 잘 사셨다 그렇죠. 오늘 지금 전화 주신 분들이 정말 좀 기분 좋은 게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잘 사셨다 그렇죠. 이 좋은 종목과 좋은 가격을 같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사볼 만한 종목을 그것도 좋은 가격에 사셨고 굉장히 일단 수익 축하를 드리고 33만 5천 원 지금 잘 사셨다 그렇죠. 아래쪽에 32만 5천 원 지지선에서 바로 위에 사셨기 때문에 오늘 사신 분들이 정말 저가 지지선에서 바로 그 위에 딱 사셔가지고 정말 뭐 나무랄 데 없이 다 사셨습니다. 이제 LG화학은 제가 아까 삼성 SDI 하면서 좀 말씀 좀 드렸죠. 주가 탈릭이 지금은 초반부에서 일단은 대장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SDI가 뒤쪽은 더 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LG화학은 테슬라의 테마가 나왔을 때 어쨌든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주가 탄력이 초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크게 나왔고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이제 LG화학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지금 ESS 하재와 관련해서 LG화학은 계속해서 그 내용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을 털어냈거나 회계상으로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SDI는 정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의 리스크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이게 인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학 파트하고 이차전지 파트를 인적 분할할 수 있다. IPO를 통해 인적 분할할 수 있다는데 뭐 이 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 강연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려운 얘기를 빼고 쉽게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 같으면 호재가 되는데 인적 분할되면 굉장히 큰 악재가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아직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 모른다라는 부분, 그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뭐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절반 정도 정리하셨다고 하시니까.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 밑에서 33만 5천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털었으니까요. 좀 이익도 낮고 부담도 없다는 거예요. 매수 가격이 위기 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으면 그냥 꺾일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미 절반 정도 청산을 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그냥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는 생각으로 좀 편안하게 들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익절 라인을 제가 하나 잡아드릴게요. 익절 라인을 얼마에 잡아드리냐면 지금 아래쪽에 지금 익절 라인을 39만 원 여기를 지지하면 그냥 팔지 않는다. 요런 요런 생각으로 39만 원 지지선으로 일단 꺾일 때까지 들고 간다. 요렇게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절반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차트가 꺾일 때까지 39만 원 지지선으로 들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 내려 안 오면 안 내려면 올라가자 이거지. 예. 그렇죠. 그냥 꺾일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에서 이미 절반을 익절하셨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꺾일 때까지 가보죠. 왜? 지금 현재 주도 섹터 내에서 지금 대장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확 내려갈 거면 겁나가지고. 겁내지 마세요. 지금 절반 일정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39만 원 지지선으로 목표 가격을 꼭 굳이 설정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면 44만 원 설정해 드리는데 그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들어가면 안 되지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갖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LG화학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일부 차익 실현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 편하게 좀 꺾일 때까지 쭉 들고 가보자 이런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네, 저 쌍방울이고요. 네. 매수가가 1,250원이고 비중은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네, 쌍방울 1,250원이고 40% 갖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코로나 관련 이슈로 해서 급등을 했다가 계속해서 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네.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방송을 평소에 잘 안 보시나요? 네. 요즘 제가 이 패런과 관련된 종목은 중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청산하자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던 종목인데, 왜냐하면 너무나 눈에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조금 이제 그 부분 지나다가 좀 굉장히 이제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은 벌어졌고, 이건 이제 수습을 하셔야 되고, 이번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다음번에 이제 이렇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다가 섹터로 가지 못하고 테마로 져버리면 사실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일단은 이런 부분, 쌍방울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가장 감염력과 전파력에 의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마스크 장갑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그랬죠. 특히 마스크가. 그러면서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급등해서 지금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위에 다 청산이 돼버렸다 그렇죠. 이 무서움이 뭐냐면, 이런 종목에 접근하는 우리가 흔히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세력은 없고 그냥 선도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라고 하는 선발적인 주가에 접근된 선도 세력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테마를 딱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하죠. 뭐냐면 상승할 때 한번 수익을 내고요. 그럼 저 같으면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공매도를 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공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낸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불거냐면 이렇게 테마처럼 돼버려가지고 한번 상승하고 공매도에 물려버리면 반등이 없습니다. 반등이. 보통은 주가가 한번 올라갈 때 내려갔을 때 반등을 주고 빠져나올 기회를 이보다는 아니라도 매수가 근처까지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이슈가 돼서 와서 한 번 쪽 상승하고 두 번째 공매도 쳐버리면 반등이 없어요. 반등이 없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하게 좀 해보면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쌍방울의 공매도 대차장고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우한 폐렴이 관련됐던 부분에 이슈가 들어왔을 때부터 뭡니까? 공매도가 급격히 늘어나 버리죠. 네. 그 수량이 지금 보면 1,000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가 됩니까? 위쪽에서 공매도가 뭡니까? 올라갈 때 먹고 여기서 공매도가 굉장히 크게 쳤기 때문에 뭡니까? 반등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는 좀 꼭 유념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지지선 좀 놓기가 어렵습니다. 지지선은 1,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1,250원인데 만약에 지금 이슈가 좀 한 번 더 들어와서 반등이 나오면 매수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청산하십시오. 그래서 1,250원이 안 오더라도 지지선 1,000원으로 반등을 줄 때 무조건 청산하자. 그 반등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1,150원까지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1,150원에서 1,250원 붙을 때 무조건 다 전량 청산하세요. 청산하고 빠져나오자. 요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손해더라도 혹시 내일이라도 그냥 당장 팔고 나오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높진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하락장이면 대책이 없지만 지금은 충분히 종목 교체 후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쌍방울에서 좋은
그러니까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합병이라던가 좋은 호재가 많았었는데 지금 계속 못 올라가고 있는 게 아까 공매도나 이런 것 때문인 건가요? 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물려있는 종목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아세아제지 얘기했을 때 네. 차라리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아세아제지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쉽다라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인데 네. 쌍방울도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조근조근 밟아서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이슈에 물리면서 이제 위쪽에 매물이 들어왔고 공매도가 워낙 쌓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급등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죄송한데요. 아까 1,150원이나 1,250원 선에서 청산하라 하셨잖아요. 예. 이 시기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돼야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펀더멘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슈가 들어왔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반등 줄 때 무조건 빠져나오는 전략이 최고다. 그냥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쉽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쌍방울 좀 아쉬운데 일단 반등 시 무조건 청산하고 나오자 이렇게 전략 드렸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문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현대차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3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20% 갖고 계신다고 보내주셨는데 현대차가 깊이 한번 빠졌다가 연초에 좀 빠졌다가 다시 계속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게 그래도 올라주면서 조금 수익 내고 계시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바로 말씀 좀 드릴게요. 기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어쨌든 자동차 관련 부분에 현대차 실적 문제가 나왔고 이슈화 됐고 부품주보다는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완성주를 보라 그랬죠. 완성차를 보라 말씀드렸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번에 11만 원 찍었던 데 여기 이제 지지선이 될 것이고 실적 개념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사실 이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권에 들어와 있고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1차적으로 지금 목표 가격을 1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에 의해서 지금 이 이슈가 지나가고 생산 차질에 대한 이슈가 지나면 넘어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몇 가지 확인 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리스크를 안고 넘어가기보다는 일단은 매수를 하셔서 14만 원 정도에 청산을 하고 종목을 다른 파트로 좀 교체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완성차는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목표가 지지선 11만 원으로 14만 원 목표가 종목 교체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지지선 11만 원 선 그리고 목표가 14만 원 선으로 해서요. 청산하시고 종목 교체하는 전략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이지환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종목 상담에 이어서 이지환 전문가께서 굉장히 또 알찬 강의들 준비해 주셨는데 어제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들 얻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해 주셨나요? 예,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상승 기조에 좀 접어들면서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한 부분 얘기가 굉장히 궁금하신데 지금 현재 이제 당장의 주도주와 주도 섹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추격하기 좀 어려운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제 방송을 보고 오전에 사셔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도 있을 거고 다만 이제 그 부분 가격적인 너무 부담감이 가기 때문에 좀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다음 또 다시 주도주를 좀 찾다 보면 어떤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이 배트맨 함수 12월 달에 계속해서 1분기에 저점이 유망한 종목이 5G와 전기차, 2차 전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전기차가 왜 이렇게 올랐냐. 과연 테슬라가 40% 이상 폭등해서 올랐느냐. 그 부분도 물론 하나의 발단이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테슬라가 불을 지핀 건 맞고 하나의 테마로 형성된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2차 전지가 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된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가 40% 올랐다가 급락 절반을 되돌리는 급락이 나왔는데 우리 2차 전지주는 안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테슬라가 불을 지폈고 하나의 원동력이 됐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빠르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 정책적인 분야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은 지금 현재 법 자체가 지금 개정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어쨌든 하석 연료로 가는 자동차가 몇 년 안에 지금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기차만 있느냐라는 거, 2차 전지와 관련 부분이냐, 두 번째 이제 난방기구와 관련된 보일러 등 친환경 난방기구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하나 주도주로 좀 나중에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써먹으시면 됩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이제 이샤전지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이샤전지는 지금 딱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일본이 가장 앞서 나갔다가 결국에는 한중일 싸움입니다. 한중일 싸움. 제가 이게 중국과 일본, 한국 이렇게 숫자를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2차 전지를 놓고 1위부터 12업체를 꼽았을 때 1등이 중국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따지면 뭡니까? 1위부터 12업체가 전부 한중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DI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쪽으로 포커스 맞춰주면 그 부분은 4등, 7등, 9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지금 또 7업체는 전부 중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는 뭡니까? 한중일 싸움이 될 것이고 거기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부분은 일본과 한국 이파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굉장히 경제 구조가 그래도 중국에 기대해가지고 잘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일본에서 소재를 가져주지만 중국은 어디입니까? 우리한테서 소재를 가져가죠. 소재 부품을. 그렇게 보면 완성차,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전방 산업도 굉장히 좋지만 소재와 관련된 부분도 중국 때문에라도 상당히 좋겠다. 왜? 우리는 지금 4, 7, 9 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소재와 관련된 업체들은 뭡니까? 여기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공급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이제 그 내부적인 뭐 양극재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신에 2차 전지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2차 전지에서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ESS 화재와 관련돼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LG화학은 버티고 있고 SDI는 버티는 척 하면서 이미 이제 손에 상기를 하고 있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공장 수율 문제입니다. 이 수율이 뭐냐면 보통의 제품은 이제 불량률을 얘기하잖아요. 정상 제품이 나온 데서 불량률이 얼마나 되는데 2차 전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정상 제품이 나오는 율이 얼마나 되냐.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전체 생산되는 투입된 물량에서 정상률이 어느 정도를 보는 게 수율인데 그렇게 따지면 어렵다는 거죠. 이 수율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LG화학이나 삼성 SDI 지금 현재 헝가리나 유럽 쪽의 공장을 보면 이게 오늘 1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상업화시키는 기대 수준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될 것이고, 이제 한 가지 부분이 결국 2차 전지는 뭡니까? 저는 이제 차가 그쪽 차라서 제가 직접 써봤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수명이 얼마나 가냐. 이게 10년 쓸 수 있느냐. 5년밖에 못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명을 어떻게 늘릴까.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결국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러면 핵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 세 가지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정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지금 이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삼성 SDI입니다. 요 차이점이 뭔지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SDI는 어디에 납품합니까? BMW에 납품을 하게 되고, LG화학은 테슬라 쪽에 납품을 하게 됐고, 근데 LG화학은 전량이 아니라 일본 업체와 부분 납품입니다. 교차 납품을 하고 있고, 그럼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한 20%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가 두 번째 2위거든요. 13% 쉐어를 가지고 있고, 삼성 SDI는 이쪽으로 가고, LG화학은 이쪽으로 가면서 테슬라에 대한 붐이 불었으니까 당연히 주가 등락은 초반에는 LG화학이 클 것이고, 두 번째는 유럽 쪽의 시장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삼성 SDI가 물론 LG화학도 유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I는 거래처 자체가 지금 이미 많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그러면 지금 당장은 LG화학이 먼저 치고 나가지만 좀 중후반부로 가면 삼성 SDI가 좀 넘어갈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어디 있냐. SK이노베이션 주가 별로 안 오르잖아요.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쪽에 지금 공장 짓고 있고 미국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중국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한 발 늦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가 어디서 많이 파나요? 주로 중국이나 유럽에서 팔지 않습니까? 아직도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방 산업 쪽은 이쪽으로 보셔야 되고, 수명을 연장하는 건 첨보하고 뭡니까? 소재 쪽은 일진 머티리얼 이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좀 볼만한 거는 첨보와 일진 머티리얼,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딱 축약해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 그러면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 이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이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만 있냐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준비는 제가 좀 미리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 뭐냐면,
중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굉장히 지금 규제되기 때문에 전기차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근데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배기가스 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자동차 배기가스보다 더 문제성이 심각한 게 있다. 그게 뭐냐? 가정에서 나오는 화석연료입니다. 중국은 가정용 보일러들이 아직도 석유나 석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떼고 있습니다. 석탄도 굉장히 많아요. 석탄 보일러도.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문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이런 보일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특징이 뭡니까? 중국은 지금 단일 체제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될 때 정부에서 뭡니까? 강압적으로 그냥 하지 말라고 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친환경 정책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정책이 강제적으로 나오는데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부분도 있고 주택 난방에 대한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월 달부터 뭐냐면 예전에는 광고를 보면 친환경 보일러들이 뭡니까? 사면 보조금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면 20만 원 드립니다. 뭐 25만 원 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아니라 3월 달 넘어가면 이제 의무적으로 달아야 됩니다. 신규 보일러 달 때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바뀌는 지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배기가스뿐만 아니라 주택 난방까지 규제를 강제적으로 해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정책이 나왔죠. 잘 알고 있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2차 전지가 일단 1차적으로 이슈가 좀 됐다고 하면 이제 이 친환경 관련된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이런 쪽에 또다시 하나 이제 붐이 좀 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 연관을 지어서 이제 우리 종목들 내에서 좀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종목들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딘가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요. 우리가 유명한 뭐 경동도 있고, 기뚜라미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중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는 회사 넘버원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2차 전지에서 이제는 뭡니까?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차기 주도 섹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이제 주도주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나도 얘기했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송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2차 전지, PCB, MLCC, IT 반도체 섹터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좀 이 종목들의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다음 종목 섹터를 어디를 찾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이런 데 눈을 조금 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 눈을 돌려가지고 좀 사놓고 어느 정도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은 이 종목들이 이제 주도 섹터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요렇게 주도 섹터는 좀 찾아가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강의에서 계속해서 주도 섹터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쩌면 지금 1월 달에 이미 결정이 났을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신종 코로나 때문에 좀 딜레이 된 거거든요. 2월 달로 넘어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주도 섹터들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종목 내에서만 순환이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왜냐하면 결국 펀드들의 중기나 단기, 이 중기의 펀드 물량들이 집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주도 섹터를 잡으면 바스켓을 형성하고 그 바스켓 내에서 계속해서 종목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 달에 어느 정도 2월, 원래는 1, 2월인데 지금은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다고 본다면 2월과 3월 안에 들어온 이 바스켓 종목들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올 한 해 농사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늦었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 주도 섹터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간다라는 거죠. 그게 최근에 한 4, 5년간 주식시장에 좀 생깁니다. 그래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이 온다고 해서 대세 상승이 온다고 해서 전 종목이 올라가는 예전과 10년, 15년 전에 전 섹터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은 최근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수가 2,300, 2,500, 2,600을 가더라도 가는 섹터만 간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1월달, 2월달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주도 섹터에 접근을 못하면 올 한 해 결국에는 5월, 6월 넘어가면 이제 이 섹터들이 비싸서 못 산다. 그럼 눌림목에 들어왔을 때 혹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싶어서 못 산다 하면 작년처럼 그냥 한 해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주도 섹터는 내 포트 내에서 적어도 50% 이상 채워놔야 나머지 이제 50%를 가지고 롤링을 하면서 단기 테마주나 단기 급등주에 좀 접근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종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피해주, 신종 코로나와 관련 있는 수혜주 여기에 몰입되면은 올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된 피해주는
어쨌든 간에 반등을 줄 때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여행, 뭐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이나 항공이나 중국 소비재 관련된 일부 종목들은 반등을 줬을 때 펀더멘탈이 훼손됐기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수혜주들, 뭐 마스크, 장갑, 지금 최근에는 항바이러스제나 항생제, 뭐 호흡기 질환 치료제 이쪽은 단기 매매로 끝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청산을 못하고 이 급등기에 물려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1, 2월달, 지금 2, 3월달 저울질 하시면 올 한 해 농사 하나도 못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최근에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빨리 끝내고 정리된 부분으로 현금화시킨 부분으로 어제 전략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그리고 차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섹터들, 이런 쪽으로 빨리빨리 지금 이제 배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제 오늘 제가 이제 이틀간 방송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주도 섹터에 접근을 못 하시면 지금 이 시기에 꼭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제 주도 섹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이 다음 차기 주도 섹터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 대응해 나가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이주환 전문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도 오늘 이렇게 가득 정보 전해드렸는데요.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하시고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